자, 이제 주택의 공급하겠습니다. 공급 분양입니다. 공급 분양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칠판 보시죠. 예. 자, 주택 분양합니다. 공급합니다. 주택의 분양입니다. 공급이라 부릅니다. 공급, 또 다른 말로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한다랍니다. 할 때 별도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할 때 별도 승인받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공급, 분양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상가입니다. 상가, 복리시설. 상가는요, 신고한답니다. 신고한다. 이때 승인 신고 누구냐 하면요, 분양 승인은 시군구청한테 분양 승인을 한다, 받는다, 또 신고한다 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 분양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민간 사업자만 분양 승인 받는다. 복리 상가 신고한다. 이렇게 첫 번째 그 안에 보시면 공급 방법에 보시면 박스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만한 것이 그 밑에 4번 보십시오. 모집 승인 받을 때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을 설치하게 되는데,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 그 내부 장식품이 있죠. 마감자재입니다. 벽지 등의 마감자재입니다. 이것들은요, 따로입니다. 따로 이것들의 목록표를 작성할 것이고, 그리고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을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승인 신청할 때 관할 시군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것들을 입주 예정자들한테는요, 제공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제출받으면 관할 시군은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출받은 시점이 아니고요, 실제 입주할 때쯤에 벽지를 바르니까 사용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 이것을 보관을 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자재 외에도 각종 가전제품 등을 막 설치합니다. 그것도 따로 가격표를 제시해서 가전제품 또 가구 등 가격표를 제시해서 이것을 입주 예정자한테 선택하게 한다랍니다. 또 마감자재 목록표가 있는데 이 제품을 실제 설치하려고 구입하니까 풍기다, 물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요, 같은 질량 이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는요, 당첨되어서 입주 아직 안 했지만 예정자분한테는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절차가 밑에 있네요.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분양가 제한 중요한 사항이죠.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이건 딱 별표하시고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주택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널리 공개 모집하는, 일반 공급하는 대상주택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때는 다 분양가 제한이 단지면 다 분양가 제한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택지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바로 민간택지라고 부르는데, 이 민간택지일 때는 말입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등 억제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한 요 장소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요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니까요, 일단 3개월간의 아파트를 평가를 해봅니다. 했을 때 3개월 동안에 해당 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발생한 장소일 때 후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직전 연도,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거래 발생량이 20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입니다. 또 직전 3개월간의 해당 그 장소에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이것이 2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일 때 이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그 지역 내에서 민간택지다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할지라도 이 대상을 분양가치안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보시면 오른편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왼편 밑에 쭉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은 분양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인천, 송도, 청라 등 장소인데 이 안에서 건설을 하면서 외자 유치, 외국인 자본,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지일 때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또 세 번째입니다. 부산 해운대 등의 관광입니다. 관광특구, 요 관광특구라는 요 장소에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이 되는 규모의 아파트이거나 또는요,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높이 가진 아파트일 때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세 가지 반드시 외워주세요. 지금 잘 뜹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괄호 3번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또 결정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 분양가의 결정입니다. 분양가는 보시면 크게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땅값, 택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요,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그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발표한 시군구별로 발표한 요 건축비가 실제 그 장소에서의 건축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비 하면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요것이 그 지역의 건축비가 됩니다. 택지비입니다. 택지비. 요건요, 첫 번째 공공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 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택지하면 공공택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 택지에서 부를 때 흔히들 민간 택지라고 부를 뿐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서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합의해서 토지 분양가, 토지 공가를 정합니다. 토지 공급가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을 부대 비용을 합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가와 기타 부대 비용 합산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는요, 택지를 매입하니까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아버지입니다. 올려. 그러니까 이건 민간 택지일 때는요,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요, 정확한 매입 금액을 제시를 한다면 매입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어떤 국가 등 공공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금액, 계약서 금액 정확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토지 경매나 토지 공매 통해서 땅을 매입한 금액 인정을 해줍니다. 또 보시면 어딥니까? 저기 사적인 토지 거래일 때는요, 개인 사업자일 때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한 금액, 이것을 제시하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법인 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는요, 법인의 장부에 적은 가격, 이것을 인정해 준다. 합니다. 이걸 제시 못하면 감정평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는요, 공시합니다. 공시. 분양가를 공시 공개합니다. 이건요, 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 택지를 나누어서요. 공공택지일 때는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가 직접 이것을 공개합니다. 어디에 하니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 칠 때 거기다 공개합니다. 하지만 민간 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공개를 합니다. 요 모집을 승인해 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 분양가에 대해서 심사위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요, 시군구청에서 설치하는데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택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또 아니고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해서 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시군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큰 4번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말을 보입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자,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착수한다 했었죠.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를 받고 해당 그 단지에 입주한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 검사입니다. 요 사용 검사 이것을 받고 합격이 되어야 그 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등기하죠. 등기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부터요 입주하시면 임차든 소유하든 간에 요 소유자는 소유자가 돼요. 등기했을 때 이제 주택의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사용 검사를 받은 이유입니다. 요 받은 이유에 종전의 그 대지 소유자입니다. 아파트 부지 소유자가요 일부가 요 소유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회복했다. 큰일 났습니다. 입주했는데 옛날 땅 주인이 권리를 회복했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요 토지가 전체 토지, 요 단지 부지에서요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가 안 된다랍니다. 그러면요 회복했더니 이때부터 다시 2년 아닙니다. 안에 해보시면 요 소유자분들께서 요 회복되어진 분한테 자 좀 팔고 나가세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가 줄 테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발생한 비용은 원래 있던 사업주체한테 전부 다 달라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망했다 해도 보증회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말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회복되어진 그 토지가 5%가 채 안 될 때 회복되니 이때부터 2년 안에 요 의사표시 매도 청구에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모든 비용은요 다 원사업자한테 청구 구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니다. 투기가지고 나왔습니다. 투기가지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정부에서 확장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기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을 또 정합니다. 자, 투기를 억제하자 해서 투기를 과열시키면 억제한다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요 장소를 정해서 투기 제한을 많이 또 기합니다. 요 장소의 지정입니다. 지정인데 요 대상 지역이 있어요. 대상 지역은요, 보시면 이제 직전 2개월간 딱 보아서 해당 그 장소에서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발생한 장소일 때 됩니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단지 1등요 1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등일 때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거기도 더 많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해당 시도지사, 서울시 등의 시도지사도 이 장소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도지사, 시도입니다. 시도지사 선에서 이 장소를 또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범위를 또 확대해서 정해줍니다. 자, 국토장관은 말입니다. 정할 때 보시면 밑에 있는 시도의 의견입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시도일 때는요,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정한다. 이걸 살짝 바꾸고 잘 나옵니다. 국장은 시도의 의견을요, 시도는 국장과 협의해서 이 장소를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이제 이 장소 안에서 말입니다. 요 지정한 요건 있어요. 요 요건이 그거 지역입니다. 이제 정했으면 해제합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할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 할 때는요, 해제해야 될 해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해. 두 번째입니다. 안 하니까 이제 특히 시도 잘 풉니다. 국토장관이 잘 해제 안 해요. 국토장관이 잘 해제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국토장관은요, 매년 1년마다입니다. 1년마다 해당 그 장소에 대해서 해제할지 말지를 계속 재검토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검토해도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군구청에서 또요 시도지사 선에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제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해줄 의무가 있냐?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했으면 요청 40일 안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만 해주면 되지 해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지금 잘 뜬 상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을 가보시면 이제 쭉 넘어가시고 전매 제한 나왔죠. 6번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 이거는 입주자들한테 붙는 사후 책임입니다. 사후 책임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입주자분들입니다. 입주자분들은요, 이제 많은 어떤 책임이 붙습니다. 그래서 당첨, 선정만 딱 되어지면 당첨만 되면 많은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로또라 부르죠, 로또. 해서 뭐 피 해서 뭐 1,000만 원도 뭐 2천만 원도 5천만 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당첨되기 전부터도 투기 억제 책이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보시고 지금은요,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선정,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성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전매합니다. 전매합니다. 전매는요, 금지가 아닙니다. 전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매는 일정 시간만 제한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매자 보시면 입주 선정되어지죠. 그러면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서 체결 가능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제한상을 쫙 정하는데 이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지를 마세요. 보지를 마세요. 그래서 2018년도 한 7월달 되면 확정 딱 되면 그때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이것이 시험에 계속 나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자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서 법령 해석 박스 안에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저기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광역시라든지 시야군으로 이사가면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그래요. 이 경우인데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인다. 또요. 수도권 내로 이사 온다 하면 전매 못합니다. 제한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나간다 할 때 전매 치고 나갈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해외 체류 파견 나갔다 할 때 전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항상요. 이수죠. 이사입니다. 이사. 할 때는 전부 다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전매할 수 있지. 누가 남는다. 전매 못합니다. 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받은 경매처분 통해서 이 집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매처분 통해서 정부한테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국가 채무 불이행, 공매처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렵습니다.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가보니까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 보시면 이제 해당 그 시군구한테 확인받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주 대책용 아파트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요.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부인, 남편과 싸워서 헤어집니다. 이혼할 때 몽땅 뺏기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몽땅 뺏겨버립니다. 다음 읽어보십니다. 배우자가 참 이뻐요. 그래서 배우자와 공동명의 정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정여인데 몽땅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정여해서 공동명의만 되게 해줍니다. 하는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반드시 받으세요. 사무시험은 잘 뜹니다. 특히 이사 갈 때는 몽땅 다 같이 저는 다 같이 했다. 남는다. 전매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4번 가보시면요. 역시 전매 제한되고 있으면 항상 부기등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7번이 네, 7번. 요겁니다. 요건요. 당첨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요 지위 이전 양도 일체 금지라고 하는 요 책임이 또 붙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이 보시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이겁니다. 공급 질서 우선적인 당첨될 수 있는 지위 요거 교란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책임이 딱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위가 무엇이냐가 첫 번째 중요한 또 쟁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 조합원 지위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서 우선 지위에 포함해서 양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정서, 청약통장들 참 많은 분이 전매합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시군구청에서 발행해준 무가, 철거민 등 정명서 요것도요 우선 지위에 포함이 된다랍니다. 그러면요 임대에 우선 입장해 줍니다.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보시면 바로 이주 대책자 지위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5개 반드시 외워두세요. 요 지위는 말입니다. 양도 금지뿐 아니고 매도 금지뿐 아니고요. 정여 금지 또 알선, 유도, 매매, 광고 일체 다 금지입니다. 일체 다 금지. 모든 게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만 요 지위도요. 상속받는 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돼요. 또 요것도 보시면 저당권 설정에서 돈은 빌리게 해준다. 요 두 개입니다. 상속 저당 요 두 개만 돼요. 요거면 일체다 양도, 매도, 금지 다 알선, 모집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저당권 설정 요건 되는데 요거 외에는 일체 다 금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제 보시면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팔아먹었다 이거죠. 딱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러면요 요 지위들 전부 다 무효 처리를 한다가 납니다.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위들요 이전하고 계약 맺었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입주했다. 퇴거 나가세요. 이렇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집을 뺏어갑니다. 강제 취득, 주택을 다시 회복, 취득을 뺏어갑니다. 뺏어가. 뿐만 있냐? 아닙니다.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새 아파트의 재당첨까지 안 되게 제한을 합니다. 뿐 아니고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처벌 또는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또 부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전과범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다가 요 두 개는 하다가 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우선지를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양도하고 있죠. 할 수 없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제4절편에 이제 리모델링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하나 꼭 반드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우리 배웠습니다.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이죠.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자산 가치의 정식이 실제 몫이지만 자산 가치의 정식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항상 노후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또는요 면적 일부 정축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대수선할 때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경과되어야 할 수 있고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민들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는다 했습니다. 받는데 이때 보니까 100% 하자, 찬성을 한다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나올 때 이때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반대 비율 동의를 봅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전체에서 보시면 구분소의 수의 3분의 2, 각 동은요 과반수다 했습니다. 일부 동만할 때 그 동 전체에도 3분의 2, 3분의 1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에서 전체의 3분의 2, 각 동에서는 과반수 또 일부 동의 3분의 2 유명한 어떤 설립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이쪽 보시면 이 조합 다시입니다. 요 허가 받으면 이제 2년 안에 다시 주택 건설 등을 위해서 다시 공사를 위해서요 30%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30% 미만 또는 대수선 등 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합니다. 둘 다 일단은 시군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다시 리모델링은 또다시 동의서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대표는 계속 100%가 전원이 찬성이 되어야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던 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또 필요한 동의는 단지 전체에서는요 75%, 75%, 각 동에서는요 50%입니다. 일부 동할 때 그 동에 75%, 7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에서는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한다 3분의 2, 허가 신청한다 75%, 다음에 각 동에서는 과반수 50%, 이쪽은 3분의 2, 75%. 그래서 조합이 설립한다란 말 나오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인데 조합이 뭘 한다란 말 나오면요 75%, 50, 75%. 요 분류 참 유명한 시험 잘 나오는 바로 그 동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주택 건물의 정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입주자 공유인 보기설 공용 부분도 같이 별도로 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상가입니다. 분양되어진 상가 요것도 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택은 보시면 전용 85 초과되어지면 85 이상이면 뭐 30%, 또요 85 안 되면 40%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죠? 상가 정축은 10%까지만 된다랍니다. 주택은 30, 40인데 상가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주상복합주택, 복합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은 상가와 주택들 정축 비율이 같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른편 박스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해서 보시면 이렇게 허가 내어주죠. 허가 딱 받으면 승인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리모델링도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새롭게 바뀐 그 단지를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다시 자 시공회사의 선정 문제도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 조합이 할 때는요 역시 이 경우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업자 선정합니다. 경쟁 입찰.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할 때는요 그들 전원 동의 받은 그 가운데서 대표회의를 내부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허가할 때입니다. 허가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요 지분이 바뀝니다. 지분이 바뀌니까 해당 그 지역에서의 지분 변경상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권리 변동 계획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되어지면 도시계획원에다가 보시면 심의를 받는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요 계획을 세운다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항상이 아닙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요 도시 과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요 증가되는 요 공사 등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또 세운다랍니다. 딱 세워요. 요것은 보시면 건물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 세웁니다. 다음에 인천시가 세웁니다. 또 보시면 대도시 아니고 대도시가 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에는요 도지사가 수립하세요라고 수립 업무를 부여할 때는 또 세운다랍니다. 또 이 경우는요 대도시급 모든 시장은 전부 다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졌더랍니다. 요 계획도 보시면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세운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더라. 다음 말도 보이네요.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요 지원센터는 이것은 이제 시군구청에서 설치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니다. 절차는 의미 없습니다.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에 제3장 자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왔습니다. 참 잘 나온 상입니다. 주택으로 상환한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고 정권을 발행합니다. 주택 상환 사채, 주택 하나의 할인 쿠폰입니다. 할인 쿠폰 이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온 상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갚는다.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해준다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택으로 상환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요. 돈을 받고 사채 정서를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건요, 모든 자가 다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발행할 때는요,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발행할 때 보시면, 먼저 발행 전에 발행 승인 받습니다. 요 발행 승인은, 요 상환사채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 받더라 나오네요. 그런데 발행자가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민간사업자 중에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등록사업자한테는 많은 또 조건을 또 부여합니다. 일단은 먼저 민간사업자가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 할 때는요, 당신들은 보증서를 들고 오세요. 보증을 딱 세우게 합니다. 요 보증 때문에 요 발행하고 난 다음에 요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어도요, 보증서가 건물을 지어줍니다. 지어주니까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도 지문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 등록사업자 가운데에서 개인들은 발행 못합니다. 규모 큰 법인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한다. 그것도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사업자일 때 한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건설산업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회사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직전 3년간 평가한 것이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가 3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되는 사업자에 한해서 발행해 준다. 그래서 요 세 군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해서 건설했던 요 호수 규모, 요 범위 내에서 발행하게 해준다. 여기까지 같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상환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요, 주택이죠. 주택으로 갚아준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하면 현금 상환도 할 수가 있다. 이 말도 나옵니다. 또 상환기간, 이것은요, 발행했으면 3년입니다. 3년 안에 입주가 아닙니다. 3년 안에 주택 분양계약, 주택 공급계약, 분양계약, 공급계약 체결 1까지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채죠, 사채입니다. 사채 보시면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 합니다. 기명정권.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말입니다. 기명정권이다. 또 액면대로 할 수도 있고 할인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요, 원래 원칙은요, 이전할 수 없다. 우리 배웠습니다. 이미 이전할 수 없다. 이전 금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 경우에도요, 보시면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에 이민 간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어요. 또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다 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상속 이주한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다랍니다. 여기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해당이 되었다. 양도할 때 방법이 무엇이냐입니다. 상환 사채죠. 사채 장부, 발행 장부, 사채 원부라고 부릅니다. 사채 원부를 비치합니다. 사채 원부에다가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 정권 사채 채권이 있어요. 이것을 이중 양도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채권에도 기재를 해놔야 제3자 등한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요 상한 사채에 대해서는 이 법입니다. 주택법 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는 사항이 또 필요할 때는요, 상법이란 법에 있는 사채편 어떤 조항을 어디에 준용한다. 이렇게 또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환 사채였습니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타 이제 문제는 다 끝을 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건축법 제5편입니다. 건축법 가볼게요. 자, 건축법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모아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